자, 6학년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우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교과서 108쪽에서 11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몇 가지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걸 휴대전화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전화라고 하기에는 전화의 기능보다는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준이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현준이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휴대전화 기능 고사하고 전화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 하네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전화기가 없었고 아버지 때는 전화기가 있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화 가입자 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1950년대 휴대전화 가입자 수 0명이고요. 일반 전화는 4만 명이었습니다.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300만 명, 일반 전화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일반 전화 가입자 수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일반 전화 가입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유선 전화기,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 있나요? 집 전화번호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의 휴대폰 쓰다 보니까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일반 전화 가입자 수는 2,500명이에요. 휴대폰 아닙니다. 일반 전화기예요. 휴대전화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요. 전화기는 자석식 전화기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걸로 전화를 어떻게 거느냐, 옆에 있는 저 다이얼을 뱅글뱅글 돌리면은 저 사진에 보이는 교환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 일부 부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다이얼식 전화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가입자 수는 많지 않았으며 전화를 연결해 주는 거 역시 사람의 손으로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1980년대 다이얼식 전화기에 이어서 버튼식 전화기, 일명 자동전화기라고 하는 게 보급이 되면서 더 이상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정착이 됐죠. 1987년도에는 전화 가입자 수가 1000만 회선을 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열 정도로 당시에 전화기 자체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무선전화기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오늘날의 휴대폰 개념은 아니고요. 집 안에서 쓸 수 있는데 이제 선이 없다, 수화기를 들고 이 방에서 저 방 움직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 이런 걸 말합니다. 1990년대 초에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라고 부르는 것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전화기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서 이 무선 호출기를 받는 사람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옛날 휴대폰 같기도 하고 무선 전화기 같기도 하죠? 요거는 CT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정 화면이 있지만 무선 호출기의 기능만을 했고요.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걸 수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거는 건 아니고요.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화기에 보면은 요 CT폰 안테나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기 근처 한 150m 이내 정도에서는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를 못 알아 들고 다녀요 라고 하겠지만 당시 이 공중전화 부스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에 이 CT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나타내 본 것입니다. 일부 부유층들이 사용하던 1980년대 말 최초의 휴대전화로 시작을 해서 1997년도에 PCS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1인 1전화기의 시대가 되었어요. 휴대폰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이 이때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액정 화면에 칼라가 도입이 되고 카메라도 탑재가 된 전화기가 대중화됐고요. 자, 이때도 주 기능은 전화기였습니다. 보조적으로 전화기인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요런 정도 수준이었다가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의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무려 9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중전화기를 살펴볼게요. 빨간색 공중전화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공중전화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1990년 8월 23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이 앞 사람이 너무 길게 통화하자 빨리 끊어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고요. 1997년에는 공중전화를 쓰려던 사람이 앞 사람이 너무 길게 쓴다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중전화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늘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지만, 오늘날에 여러분들 혹시 동네 공중전화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자, 가끔 가다 한두 대씩 보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죠. 자, 이번엔 텔레비전도 경제의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1970년대 텔레비전 등록 대수가 점차 증가해서 1978년도에는 5,000대가량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전국이에요. 자, 1978년 기준 우리나라 텔레비전 등록 대수가 5,000대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각 가정마다 2대 이상의 텔레비전을 설치한 집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예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는 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저 상자처럼 생긴 것이 1970년대와 80년대 텔레비전의 모습이에요. TV를 보기 위해서는 저 문을 엽니다. 좌우로 딱 열어서 전원을 켜고 텔레비전을 봤죠. 또 텔레비전을 다 본 다음에는 이렇게 닫아놓기도 했고요. 자, 흑백 텔레비전입니다. 선생님도 이 텔레비전으로 개구리 왕눈이, 은하철도, 미래소년 코난 등을 봤었죠. 자, 칼라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골드스타 금성사 텔레비전이네요. 이 골드스타가 오늘날의 LG전자입니다.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80년도부터 보급이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보니까 삼성 3스타의 제품이네요. 오늘날의 그 삼성 맞아요.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개구리 왕눈이 모자가 빨간색이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죠. 자,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정 바탕에 녹색 글씨로 사용하는 컴퓨터였고, 저장을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했어요. 그나마 저렇게 카세트 테이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컴퓨터는 제법 고급형이었고요. 자,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일명 286, XT, 386이라고 부르던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장 장치로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고 용량은 500kB였습니다. 1MB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기도 더 작아지고 용량이 무려 1.3MB나 하는 디스크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11월 7일자 경향신문 머릿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예요. 해외여행이 가능한 나이가 50세에서 40세로 조정한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하시겠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의 국민이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200만원, 오늘날로 치면 한 2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1년간 통장에 예치를 해 놓아야지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관광 여건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1989년이 되어서야 오늘날과 같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실시되었고, 이후 해외여행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해외여행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학 콘텐츠도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일명 한류라고 하는 열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전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공연 모습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류 문화가 해외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더 이상 해외 원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컨텐츠까지도 수출을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 살펴보면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고요.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한류가 경제,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런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교과서 112쪽부터 115쪽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